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9월에도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을철 태풍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스쿨존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케이블 TV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1984년) 건축돼 때론 대통령의 지방 숙소로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이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올여름에는 태풍이 유독 한반도를 비껴갔었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의 주범이었던 두 개의 고기압이 태풍의 길을 막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점차 고기압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나라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칫 여름 태풍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가을 태풍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을 태풍 가능성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해 봅니다. 가장 먼저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태풍은 주로 8월과 9월에 집중됩니다. 최근 30년간 한 해 평균 발생한 태풍은 25개로 이 가운데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이보다 많은 26개의 태풍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는 같은 기간 이보다 적은 16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2개에 그쳤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둘러싼 2개의 고기압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 한반도 상층에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로 위치했는데요. 이 두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현재 9월 하순에는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와 한반도 주변 고기압들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1개. 올해는 7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상청은 여전히 가을 태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압계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쪽의 찬 공기가 약화되거나 한반도 주변 고기압 세력이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태풍과 열대저압부의 이동 경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철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16일에는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해 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올해 기록적 폭염이 태풍을 막아왔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는 태풍 피해가 반복됐는데요. 최근 큰 피해를 안겼던 주요 태풍들을 짚어봤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이 불어닥친 다대포 연안입니다. 거센 파도가 주변 상가까지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도 파도가 수변 공원을 넘었고 강풍은 공사장 가림막과 상점 유리문을 때렸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진입한 태풍은 초속 30m가 넘는 위력으로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태풍이 잦아들고 난 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쓰레기와 해초류가 떠밀려와 백사장을 가득 뒤덮기도 했습니다. 기록적 피해를 안겼던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 태풍은 송도해수욕장 아스팔트를 모두 헤집어놨고 인근 호텔을 파손시켰습니다.
수십 미터 날아가 버린 화장실. 도로는 쓰레기와 모래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방파제를 쌓았지만 바로 옆 낮은 방파제 쪽으로 파도가 넘어 더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밀락수변공원 역시 구조물이 파손되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태풍 매미 이후 다시 수변공원에는 거대한 바위가 날아들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경남 지역을 스치듯 통과했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위력으로 11명이 사망하고 1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기며 역대 4번째 큰 피해를 남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엔 흰남노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태풍 난마돌이 상륙하면서 해안가에는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태풍이 한반도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중국으로 향하던 태풍 풀리산이 위력이 약해진 채 방향을 바꿔 남부지방에 닿으면서 부산에 200mm의 폭우를 쏟아부으며 수백 건의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폭염 이후 다가올 우려가 커진 태풍. 피해를 줄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은 태풍이 올 때면 매번 피해가 발생하다시피 하는 대표적인 태풍 피해 지역입니다. 여기에 태풍 발생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가을 태풍 피해 우려 역시 점차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가을 태풍 대비가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박철우 기자가 태풍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22년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사장은 모래가 유실됐고 해안가와 가까운 산가 건물은 파도가 들이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잠을 못 잘 정도로 파도가 워낙 해일 나니까 집치만한 게 겁나. 그리 오면 때리면 그정 없어요. 배기고 다 날아가 봅니다.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송도해수욕장 송도 거북선 일원의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이 눈에 띕니다. 서구는 고질적인 태풍 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8%. 특히 기존 방파제 뒤편에 2m 높이를 더한 방파제를 만드는데 최근 2,000개가 넘는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파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침수 피해나 이런 것이 많이 저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학장천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60대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겁나지. 이제 올라올 때 좀 사실 올라올 길이 많이 없잖아요. 사고 뒤 변화는 있을까? 먼저 하천 진출입 차단기가 눈에 띕니다. 학장천 진출입로에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출입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출입 차단기는 평소 열어뒀다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차단기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조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위험 표지판과 구명판이 마련됐습니다. 학장천 삼락천 집중호우 시 진출입 차단기 16개의 곳을 구축했고 재해 문자 전광판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러한 대비에도 여전히 태풍 취약 지역은 많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서구 암남동의 한 절개지의 경우 토사가 무너진 지 3년이 흘렀지만 복구까지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지대 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 산사태 대비책도 시설 점검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산이 많고 들쭉날쭉한 지역적 특성에 부산시와 지자체의 보다 촘촘한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곳은 많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예 차량 운행 속도를 더 낮추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쿨존의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방호 울타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야 공사가 시작됐고 준공도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르고 다 인력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에서도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교사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신호등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여전히 전멸등만 켜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난 두 곳의 공통점은 도로 경사가 심하고 차량 통행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은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경사가 심하지만 방지턱은 없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어린이는 물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건 안내 표지판과 바닥 색깔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은커녕 아예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은 사고 우려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 등도 나서 실태 조사까지 벌이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예산은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이 좀 쓰이는 데가 아무래도 뭐 좀 눈에 띄는 펜스 이 정도로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뭔가 개선됐건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속도 제한 그거라 이제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많이 열악해요.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2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05명이 다치고 1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4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사들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도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케이블 TV 4개사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동작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실제 사람의 몸짓. 온몸에 달린 센서가 동작을 인식해 캐릭터에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튜버, VTuber, 스트리머 분들 쓰시기에 제일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 2, 1!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2024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AI, VR, AR, 메타버스 등 최신 콘텐츠와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관련 회사가 홍보 부스를 차리고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My purpose to be here is looking for K-content like K-dramas or movies or K-pop concerts to a screening in Mexican cinema, Mexico and Latin America like Peru, Argentina, Chile and another Latin countries. 특히 올해도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등 국내 케이블 방송사 4곳이 공동으로 참여해 콘텐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끄는 가운데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적으로 4대 MSO가 함께 모여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사마다 특색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아무래도 각사마다 유통 판로를 찾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뭉치고 홍보하는데.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콘텐츠 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1984년 건축돼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인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쪽 개방과 개방 철회를 반복해온 부산시장 관사 개방의 역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연 집이란 의미를 담아 도모헌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기법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창의적 시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복원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 자체가 그냥 그렇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공간으로 변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과 소규모 국제행사와 학술회의도 가능해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층 다목적 문화공간에는 개관식에 맞춰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백남준 작가의 일대기 작품을 전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외국으로 팔려나가기 직전에 백남 선생의 모든 자료를 갖고 온 전시라서 이것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의미로서 전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공간이 이 백남 선생의 귀국하는 귀국전과 시민의 품으로 이 건물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떤 한 컨셉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도모헌에서는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관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정원 문화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걷고 머물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탄생한 도모헌.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모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독감 접종의 경우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시작해 다음 달엔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접종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효순 기자입니다.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번의 접종이 필요한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름철 크게 늘었던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다음 달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이 무료 대상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관계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어르신은 75세 이상의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우선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과 코로나 백신 모두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접종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2가지를 동시에 접종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더욱 효과적인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유행을 거치며 엔데믹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독감처럼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면역이 감소하고 신규 변이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다음 달부터 지역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환기를 비롯한 위생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엄궁대교 건설 사업이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표류하던 낙동강 횡단 3개 교량 대저 장락 엄궁대교가 내년 3월 착공할 걸로 예상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283건의 연수를 폐지했습니다. 폐지 대상은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오래된 연수와 단순 사업을 안내하는 안내성 연수, 그리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수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연수로 인해 업무 부담을 느낀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서구가 건축공사장의 재난 대비와 신속한 대처를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구는 대형 건축공사장의 SNS로 기상예보와 특보, 비상 대응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 소장은 현장 조치 후 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강서구는 기존 일방적 지시형 재난 대응 체계보다 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